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항상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니 처음엔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어디 가나요? 어느 정도 살다 보니 적응도 되고 하나씩 제 방식으로 해치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도 나아지더군요. 사실 남편과 저는 남들보다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일찍 결혼하고 싶었는데 일에 빠져 살다 보니 늦어졌네요. 물론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아이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2년 정도 됐을 때쯤 제가 다니던 출판사가 문을 닫게 되었죠.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다시 일자리를 알아봤죠.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었고 기혼 여성이 되다 보니 좀 괜찮은 회사는 떨어지고 붙은 회사는 페이가 터무니없이 적어서 비슷한 일을 하는 선배의 권유로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은 힘들 때도 있긴 했지만 부지런히 하면 수입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더라고요. 찾아가서 사정 좀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다른 전세 알아보려 했는데 전세 계란이라 그런지 부동산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매물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세살이가 너무 서럽다 하소연을 했고 남편 역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집 사자 하더군요. 지금도 대출이 있는데 무슨 돈으로 집을 사자는 건지 전 당황했죠. 하지만 이내 이렇게 전세살이 하면서 서러운 것보단 조금 힘들더라도 내 집 장만하는 게 나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여기저기 돌아다녀 저희가 살 수 있는 한계선에 있는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물론 은행집이었지만 그래도 이사 나갈 일 없는 우리 집이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버는 족족 대출을 갚아야 하니 버겁긴 하더군요.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안정은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남편과 아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눴고 우리 처지의 아이는 무리라는 생각에 딩크로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300, 저는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열심히 하면 200 정도 벌지만 그건 제 일상을 포기했을 때나 가능한 금액이고 좀 여유있게 하면 130 정도 벌어요. 둘이 살면 쪼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제가 일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럼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더군요.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집안일도 제 일이 되더군요. 남들에게 이런 고충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냥 다들 집에서 일하니까 부러워만 했죠. 경단 여보단 낫지 않냐, 여유롭게 돈 벌어서 좋겠다 등등 분명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노는 사람 취급받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이 다 모호해서 하루 종일 노트북 앞에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러다 보니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게 되었고 처음에는 안 그랬던 남편도 이제는 제가 집안에서 일하는 게 익숙해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일하는 걸 까먹은 건지 종종 서운한 소리를 하더군요. 물론 처음엔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손이 가야만 하는 거고 특히나 마감 날짜가 가까워지면 그나마 하던 집안일도 손에서 놓게 되죠. 분명히 같이 살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참다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집에서 일을 하는 거지 집에서 살림하는 게 아니야. 집안일 하다가 남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치열하게 일하다가 잠깐 쉴 수 있을 때가 있는 건데 그 사이에 차 한 잔이 아니라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 이건 부당해. 하지만 남편은 볼멘 소리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요새 마감 날짜를 맞춰야 해서 주말에도 컴퓨터를 붙잡고 있으니 남편이 서운해하더군요. 자기랑은 시간 언제 보내냐고. 그래서 전 평소에 하는 집안일 반으로 줄어들면 이런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시간 보내고 싶은지 그 뒤로는 집안일 왜 안 했냐 잔소리도 안 하고 여전히 서툴지만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더군요. 가끔 밥도 해주고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그렇게 맞추며 산다 하지만 문제는 시부모님이 오실 때였습니다. 시부모님은 해남에 사십니다. 연세도 있으셔서 오래 운전하시기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실 때면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서울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겠어요. 맨날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가겠다 하시기는 하는데 전화하셔서 어디서 어떤 거 타야 하냐고 계속 물어보니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차라리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시면 남편을 보낼 텐데 굳이 낮에 올라오셔서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신혼애도 있는데 신혼애는 잘 안 가시더라고요.
신혼에 손주도 있고 하니 손주 보러 신혼에 많이 가실 거라 생각하는데 시부모님은 번갈아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손주 보고 싶으실 텐데 신혼에는 안 가시냐고 은근슬쩍 부르니 거긴 애기 있어서 정신 사납고 여기가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어른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손주라도 겉으로만 오냐오냐 하시지 실제로 계속 옆에 있으면 귀찮아 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하지만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니 그러려니 했지만 정말 문제는 시부모님 오실 때 딸려오는 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죠. 시부모님 오시면 자연스럽게 신우도 저희 집에서 지내더군요. 사실 결혼 전에 만난 신우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와 동갑이기에 친구가 생겼다며 챙겨주고 살갑게 대해주는 신우가 고마웠죠. 그래서 좋은 신우를 만났구나 하고 안심했는데 문제는 신우의 아들과 신우의 남편인 서방님이었어요. 서방님은 자영업을 한다는 핑계로 가족 모임 때도 제대로 얼굴을 비추지도 않고 왜 안 왔냐 물어보면 일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어쩌다 한번 참석하면 아들이 쌩 난리를 쳐도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주로 핸드폰 하기 바쁘고 뭐든 뒤치다거리는 신우가 하더군요. 신우는 저랑 둘이 있을 때 힘들다고 하소연도 많이 했고 전화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이는 없지만 여자로서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라 다독여졌습니다.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면 될 걸 둘째를 출산했어요. 축하는 해줬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걱정을 했죠. 둘째 출산 이후로 왕래는 자주 못했네요. 갓난쟁이 키우느라 바빠 보였거든요. 한 번씩 조카 사진 보내면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생일 때 축하하고 외식하라고 기프티콘 보내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애가 걷기 시작하면서 힘든지 저희 집에 와서 자꾸 저에게 조카를 맡기고 본인은 놀고 싶어 하더군요. 시부모님을 등에 업고 있으니 얼마나 천군만마겠어요. 픽업도 그렇고 신우가 와 있는 것도 그렇고 제 손이 가야 하는 일뿐이었죠.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쳐요. 그런데 부모님 보고 싶어서 낮부터 저희 집에 왔으면 적어도 밤에는 자기 집에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데려다 준다고 해도 한사쿠 거절하더군요. 여기서 자고 가겠다 하면서요. 이사 전 집은 평수도 적고 방도 2개라 저희 부부 침실 하나 그리고 다른 방은 제 작업실로 쓰고 있었는데 잘 때도 마땅치 않은데 굳이 잔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집에 가라고 설득하다 지쳐서 일단 시부모님이 피곤하시다 하니 저희가 자는 침대를 양보했죠. 그랬는데 시부모님은 침대는 불편해서 잠이 안 오신다고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하다고 하셔서 작업실에 잠자리를 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작업실 쪽으로 오더니 진짜 침실에서 안 잘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안 잔다 했더니 그럼 내가 잔다 하고 가버리더군요. 그 순간 당황은 했지만 뭐라고 말은 못했어요. 신우는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홀랑 가서 조카랑 침대에 누워 있더군요. 당사자 허락도 없이 부부 침실에서 자는 거 너무 예의 없는 짓 아닌가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참고 남편에게 무어라 했죠. 부부 침실에서 허락 없이 자는 건 예의 없는 짓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알았다고 앞으로는 자기가 맡겠다고 하면서 그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더한 건 다음날 아침이었죠. 아침부터 애들이 무슨 기운이 넘치는지 온 집안을 헤집고 시끄럽게 뛰어다닌다군요. 신우는 애들 제지는커녕 어머님이랑 TV 보면서 깔깔깔 웃어대고 결국 남편을 붙잡고 당신이 말려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다 그렇지 하고 넘깁니다. 결국 아래층 집에서 올라왔고 사과는 제가 했네요. 이번 문제는 저 혼자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참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붙잡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노골적으로 자기 애를 혼내지 말라는 티를 내더군요. 하지만 어차피 신우는 방치할 테니 신우 눈치 보지 않고 애들을 혼냈어요. 여긴 숙모 집이야. 그러니까 숙모 말 안 듣는 사람은 못 오는 거야. 알겠어? 대답은 했지만 금방 또 제자리더라고요. 제가 좀 뭐라고 해야 신우도 그제서야 얘들아 그만 하는 말을 할 뿐이었죠. 이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 왔다 가면 너무 피곤했습니다. 게다가 일이 미뤄지니 밤새 작업을 해야만 했죠. 사실 시부모님은 많이 오셔야 1년에 3번 정도 오셨기에 참으면 됐는데 이사하고 나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지금 집은 돈 들인 만큼 평수가 꽤 컸어요. 방도 4개고요. 하나는 저희 침실, 2번째 방은 제 작업실, 3번째는 옷방, 마지막은 부모님 오실 때 편하게 주무시라고 손님 방을 만들었죠. 그러고 나니 언젠가부터 신우가 집들이 안 하냐고 계속 묻더군요.
그래서 집들이 바빠서 안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그럼 놀러 가는 건 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안 오시는데 오려고 해서 기분 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빠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본인이 시간 맞추겠다고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피했지만 더 이상 핑계거리를 만들기도 힘들고 계속 연락해서 사람 미치게 하는데 그냥 한번 집에 초대하기로 결심했죠. 마침 가장 급한 거니 잘 마무리가 돼서 내일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답하는 목소리가 아주 밝더라고요. 일 때문에 저녁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는데 낮부터 조카를 주렁주렁 달고 왔더군요. 한숨은 나오지만 돌아가라고 할 수 없어서 일단 집으로 들였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왔는지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언니 우리 점심 뭐 먹어요? 애들 밥 안 먹었는데 사실 저는 이미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마친 상태라 근처 중국집에서 배달시켜줬어요. 짜장면 탕수육 세트 시켜주니까 좋아서 먹더군요. 그때까지는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신우는 음식을 먹자마자 거실로 가버렸고 제가 치웠습니다. 그래 손님이지라고 생각하면서요. 어차피 신우가 치워줄 거라는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전 신우에게 커피 마실 거냐고 물었고 신우는 좋다고 했습니다. 대충 밥 먹이고 차 대접했으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고 나서 자기 집인 양 소파에 앉아서 TV를 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바로는 안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어제 막 마감 넘긴 곳에서 간단한 수정 작업에 대한 연락이 왔고 잠깐이면 괜찮겠지 싶어서 작업실로 들어와서 문제를 처리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일을 마치고 나오니 온 집안을 운동장처럼 사용했더군요. 거실에서 뛰어만 다녔다면 그만 뛰라고 주의 주는 걸로 끝났을 텐데 안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위에서 트램폴린 마냥 팡팡 뛰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아찔해졌어요. 부부 침실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도 화가 나는데 양말을 신고 올라가 침대에서 뛰어놀다니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조카들에게 단단히 소리쳤죠. 지금까지 애들이 뭐 하는지 아무 관심도 없던 신우는 애들이 혼나는 것 같으니 그제서야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고 이쪽으로 오더군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 애들이 함부로 방에 들어와서 놀잖아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언니가 좀 이해해줘요. 라고 말하면서 절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더니 아이들에게 더 노려라 하는 듯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네요. 진짜 내 성질대로 하고 싶었지만 한 번 더 억눌렀어요. 그래도 남편 동생이다 하는 생각으로 욕설은 참고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전 이해 못하겠네요. 아가씨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안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전 싫어요. 또 들어가서 안방에서 놀면 문 잠글 테니 그렇게 하세요? 단호하게 말하니 그제서야 신우는 애들을 불러서 거실에서 놀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집에 갈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한숨을 쉬고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신우가 와서 안방에서 애들 낮잠 재워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귀는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건지. 아까 분명히 남이 들어가는 거 싫다고 했는데 귀등으로만 들었나 봐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손님용 방에 문을 열어주고 여기서 재우라고 알려주었죠. 여긴 침대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 딱딱한 바닥에서는 못 잔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부 침실은 안 돼요. 부부 침실 왜 부부 침실이겠어요? 부부만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부부 침실이죠. 언니 너무 선 그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침대 좀 쓰는 게 어때서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침대가 필요하면 아가씨네 집에서 낮잠 재우시면 되겠네요. 한 번 선을 그으니 두 번째는 쉽더군요.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었죠. 그렇게 면박을 줘도 집에 안 가고 입을 피더군요. 잠깐은 조용하겠다 싶어서 얼른 거실 정리하고 작업실에 들어가 밀린 업무를 봤죠. 은근히 제 쪽으로 와서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길 기다렸는데 남편 올 때까지도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서방님 안 기다리시냐고 물어보니 늦게 들어와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밥을 먹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더라고요. 결국 힘든 저녁을 먹고 상을 치우는데 오늘 친정 온 기분이었네요. 고마워요 새언니 하면서 말하는데 상을 엎어버릴 뻔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살갑고 넉살 좋아 보이던 게 아니라 뻔뻔한 성격이라는 걸 이제 알아버린 거죠. 그날 남편은 신우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다음에도 또 오겠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군요.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닌데 뭘 그래. 동생이니까 하루 정도 밥 해줄 수 있는 거잖아.
하루가 아닐 것 같아서 그렇지. 아닐 거야. 자기 집도 있는데 귀찮아서 여길 또 오겠어? 당신은 당신 동생에 대해서 너무 몰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니까? 그래. 나 예민해. 업무 중에 방해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또 이런 일 당하면 아가씨한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 나랑 아가씨 사이에서 틀어지면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그제서야 듣는 신용이라도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따로 잘 이야기한 건지 몇 달 정도는 찾아오겠다는 연락은 없었어요.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이 바빠서 안 된다고 하니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하라고. 오랜만에 오빠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새언니도 얼굴 본 지 오래돼서 그렇다며 꼭 오고 싶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군요. 오지 말라고 했지만 기어코 와서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물론 조카들과 함께요. 그럼 너무 시끄럽지 않게만 부탁한다고 하고 전 작업실에 들어가서 하던 일을 마저 했습니다. 분명 알겠다고 한 신우는 어디 갔는지 조카들이 뛰어다니면서 제 작업실 문도 벌컥벌컥 열고 잡기 놀이를 하더라고요.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신우는 소파에 누워서 통화로 누군가와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애들은 완전 나몰라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대화가 듣자 하니 과간이더군요. 아 좀 멀긴 한데 여기 와야 편해. 새언니가 밥도 해주고 집이 커서 애들도 좀 뛰어놀고 어떻게든 데리고만 오면 저녁에는 오빠가 데려다 줄 거야. 오빠가 결혼한 게 이렇게 좋네. 엄마도 가까이 없고 남편도 바쁜데 여기 와서 좀 쉬는 거지 뭐. 친정이야 친정. 순간 상당히 열이 받더군요. 하지만 일단 침착하기로 했죠. 그래서 신우가 있는 소파 쪽으로 가 애들 너무 시끄러워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고 부탁하니 그제서야 TV 틀어주면서 이거 보면서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우가 점심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오늘 분식이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식 먹자고 하고 작업실로 들어와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점심땐 원하는 분식을 시켜주고 차 한잔 한 뒤 가라고 했더니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오빠 얼굴 보고 가야죠. 하면서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는 오빠 핑계를 대더라고요. 저녁까지 먹고 차 타고 편하게 집에 가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그래서 그럼 집에 있지 말고 근처에서 조카들이랑 시간 때우고 오빠 올 때 다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는데 너무 방해된다고 이번 주 안에 넘겨줘야 해서 너무 바쁘다고 말하니 입을 삐죽거리다가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돌아가더라고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전 또 남편을 붙잡고 신우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시댁 문제이니 남편을 잡아서 남편이 해결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또 주연이 때문이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면서 그래?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아가씨 때문에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진짜 미치겠다고? 혼자 우는 것도 아니고 조카들 데려와서 시끄럽게 굴고 그렇다고 집안 깨끗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치워야 하잖아. 어떻게 하길 바랐는데? 앞으로 아가씨는 당신 없을 땐 절대 출입 금지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신우에게 전화를 했고 자기 없을 때 찾아오지 말라고 단단히 못 박아뒀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이 신우가 작전을 바꿨는지 남편이 연락한 지 며칠 안 지나서 집에 놀러 오겠다고 말하더군요. 전 흔쾌히 알았다고 했어요. 생각해둔 비책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 신우가 오는 날 무조건 휴가를 내라고 다그쳤죠.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아가씨 놀러 올 땐 당신이 있는 날에만 오기로. 그런데 아가씨가 굳이 평일 낮에 온다고 하네? 그럼 당신이 시간 맞춰야지. 아, 그런다고 휴가를 써? 그럼 난 뭐 한가 해? 당신 손님이니까 당신이 직접 해.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퇴근했을 때 물어보니 진짜로 휴가 신청을 했더군요. 전 다음에 신우 오는 날이 은근히 기다려졌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당일 전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준비를 해서 안방 문과 작업실 문을 단단히 단속하고 도서관을 간다고 말했죠. 남편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물었지만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는데 제 속을 알 리가 있나요? 가뿐히 무시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일도 하고 커피도 마셨습니다.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8시쯤 신우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시간에 맞춰서 집에 들어갔죠. 집으로 돌아가니 쓰레기에 과자 부스러기에 난리도 아니더군요. 반나절 정도 집을 비웠을 뿐인데 집안에 폭풍우가 지나간 건지 집안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다가 떨어진 과자를 밟기도 하고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안에 들어가니 가득 쌓인 설거지와 바닥에는 색연필 자국까지. 게다가 냉장고 문을 손에 뭘 묻히고 계속 만졌는지 손잡이가 끈적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치울 생각에 아찔해졌다가 남편 손님이었으니 남편 보고 치우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집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무척 피곤해 보이더군요. 저보고 같이 하자고 빌었지만 어림없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니까요. 저는 남편을 옆에서 쪼았고 남편은 우는 심정으로 치웠을 겁니다. 마음에 들게 치워진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남편을 생각하면서 봐주기로 했죠. 그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방법이 통한 건지 남편이 신우 놀러 온다고 하면 막아주거나 밖에서 만나도록 유도하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이제 집에 찾아오지 못하게 하니까 방법을 바꾼 건지 밖에서 밥 먹일 때 혼자서 애 둘을 먹일 수 없으니 저한테 애 하나를 먹여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어쩌다 한 번이면 해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신우는 저에게 미운 털이 잔뜩 박힌 상태라 절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옆에 있던 남편에게 눈치를 줬고 남편은 조카의 밥을 먹였죠. 덕분에 전 편하게 식사했어요. 꼭꼭 씹어 먹으면서도 맛도 음미했죠. 다 먹고 난 후 남편에게 교대하자고 했는데 조카 밥은 한 숟가락 정도만 남았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봐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좋다군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지쳐 떨어질 법한데 신우는 끈질겼어요. 매일매일 사진을 10장 이상 보낸다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꾸 조카들이랑 통화하게 만든다거나 조카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나중에 좋다면서 말이죠. 처음엔 거슬렸지만 사실 무시하면 그만이었어요. 바로 옆에서 방해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으니까요. 사진이야 보고 무시하면 그만이고 영상통화도 거치대에 올려놓고 그대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우가 지쳐서 먼저 통화를 끊더군요. 그래놓고선 남편에게는 제가 변했다고 너무 매정하다며 온갖 투정을 다 부렸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너무한 것 같다고 그 정도는 받아주라고 이야기했고 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남편과 신우 그리고 저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조카 사진 이쪽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촌도 얼마나 예뻐하는데요? 라고 문자를 남기고 신우 개인 메시지를 바로 차단했죠. 남편도 겪어보면 마냥 즐겁지 않다는 걸 알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신우는 평소 저에게 보낸 것만큼 남편과 제가 있는 단톡방에 수없이 많은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자기의 하루 일과를 일기처럼 쓰더군요. 저는 단톡방 알림을 끄고 스크롤을 쭉 내렸죠. 뭐 하러 보나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 한마디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예쁘다, 귀엽다, 힘내라 등등 답장을 해줬는데 며칠이 지나도 줄지 않자 짜증이 났는지 한마디 던지더군요. 아가씨 저도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근무 시간에 자잘한 카톡은 일일이 보기 힘들어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너무해. 남들은 조카 바보라고 해서 장난감도 사다 주고 동생 편히 쉬라고 조카 데리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놀아주고 그런다던데. 너무한다 진짜. 안 그래도 독방 육아 때문에 힘든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가씨 여기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모두 힘들죠. 저도 남편도 일해야 하는 시간에 조카 사진이나 보고 있어야 하겠어요? 저도 집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남들 퇴근하는 시간 지나서도 일하고 작업실에 나와서도 모자라요. 아가씨 혼자 독방 육아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부부에게 도움 청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방님을 붙잡고 해결 보셔야죠. 엉뚱한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 매일매일 일해야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요. 아가씨 응석 받아주다가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생활비도 줄어들 텐데 아가씨가 모자란 생활비 보태줄 것도 아니잖아요. 전 아가씨 응석 받아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니까 각자 가정의 일은 각자 가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을 장문에 글로 보냈습니다. 메시지 옆에 숫자가 사라지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신우는 그대로 단톡방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온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죠. 당신이 아가씨를 아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난 아가씨를 그 정도로 아끼지 않아. 당신이 아가씨가 안타까워서 챙기는 거면 별말 안 하겠지만 아가씨 불쌍하다고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또 비슷한 일이 있으면 지난번과 비슷하게 동생 일은 당신에게 해결하라고 맡길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느끼는 일이 많은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매제를 찾아갔더군요.
부부 사이 일을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각자의 가정이 있는 만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신우의 투정이 들린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두고 왔다네요. 지금까지는 내일 아니라고 나몰라를 하던 인간이 무슨 철이 들었는지 제대로 선을 긋고 돌아왔더군요. 오랜만에 기특해서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과 결혼한 이유가 남아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신우에게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에게도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죠. 물론 이게 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또다시 시작된다면 예전처럼 당하지 않을 자신은 생겼어요. 저는 오늘도 대출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